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앞세워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족이 먼저였고 책임이 먼저였고 늘 가장이라는 말이 아버지 이름 앞에 붙어 다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고 불만이 있어도 참고 넘겼다.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욕심을 입에 올린 날 자식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도식, 75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는 12년이 지났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혼자였다. 누군가와 함께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진을 버리지도 않았고 제삿날을 거르지도 않았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심했다. 아버지는 절대 재혼 같은 건 안 하실 거야. 그 확신은 자식들에게 일종의 편안함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괜찮아 보였다는 것과 정말 괜찮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의 하루는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생각이 많아졌다. 생각이 많아지니 밤이 길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잠들기 전 괜히 불을 켜고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혹시라도 이 집에서 혼자 죽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정미자를 만난 것은 복지관이었다. 무료 급식줄에서 서로 양보를 하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버지보다 2살 어렸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잃었고 자식은 없다고 했다. 그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상하게 건드렸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 표정이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하루에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였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한숨을 쉬었고 그녀는 그 한숨의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게 고마웠다. 위로나 조언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버지가 재혼 이야기를 꺼낸 날 자식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아니, 냉정을 넘어 적대적이었다. 큰아들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왜 아버지를 선택했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딸은 더 직설적이었다. 요즘 그런 일 많아요. 노인 상대로 재산 노리는 사람들.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였다. 자식들의 눈에 자신은 이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다. 자식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은근히 아버지를 압박했다. 집을 정리하자는 말, 재산을 미리 정리하자는 말, 병원 검진을 같이 가자는 말들이 이어졌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 속에 담긴 불신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 아버지 재산 누가 건드릴까봐? 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정미자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자식들 반대하면 그만 만날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왜 당신까지 그렇게 말하오? 그 말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는 병을 숨기고 있었다. 심장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조여왔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이 일을 핑계 삼아 재혼 이야기를 완전히 막아버릴까봐 두려웠다. 대신 아버지는 유언장을 써두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쓰러졌다.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은 병실에서 정미자를 처음 마주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대화는 없었다. 딸은 아버지가 잠든 사이 정미자에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예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이었다. 정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자식들을 더 화나게 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늘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많은 말을 해왔고 더 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장례식 날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자리에서 자식들은 숨을 죽였다. 재산 이야기가 먼저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 대신 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평생 가장으로 살았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늘 뒤로 미뤘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나를 위해 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정미자 씨는 내 재산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에게 남은 시간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그제야 자식들은 알았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재혼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뒤 딸은 정미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부모의 선택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막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지지만 그만큼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